반갑습니다. 경민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 분석. 자,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낙찰자 입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또 뭐 임대인, 그러니까 뭐 소유자나 채무자 되겠죠. 그리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 할 때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 아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 아래서 모두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채권관계와 경매, 부동산 거래가 누구의 입장에 선다고 해서 그 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누가 내 적이 되고 아군이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만 나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건 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저의 수업은 이론이 아닌 책 밖으로 나가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하는 수업입니다. 2018타경 3204호. 자, 이거 낙찰가 수업을 한번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을 보면 2018타경 3204호 대구시 대구 지방부분 김천지원 사건입니다. 아파트고 구미 9평 푸르지오 감정가 1억 3천이고 최저가 9,100까지 지금 유찰되어 있는, 아직 낙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정유준 씨고 채권자는 장호택 씨. 자, 이 권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임차인 장호택 씨가 주거역 전부에 대해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2014년 10월 29일 그리고 확정일자도 10월 29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즉 2017년 3월 20일 전에는 그 전에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2017년 3월 20일 전에는 어떻습니까? 정유진 씨가 집을 샀고 2014년 11월 4일날 11월 4일날 이게 14년 10월 29일이죠. 즉 잔금 11월 4일날 쳤다. 잔금 치기 전에 전입했다. 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던, 어떻게 해서 잔금 치기 조금 전에 미리 들어갔고 잔금은 4일날 쳤겠구나. 어쨌든 등기가 4일날 접수가 됐으니까요. 이 돈을 받고 이 돈으로 잔금을 쳤겠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래금액이 1억 7,100, 1억 7,100. 계약금은 주고 잔금은 이날 주지 않을까. 그 잔금이 뭐겠습니까? 이 돈이겠죠. 즉 갭 투자를 했겠구나. 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1억 3천 밖에 되지 않는, 매매가 1억 7,100보다 거의 4,100만 원 떨어져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500, 감정이 1억 3천, 3,500만 원이나 감정보다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어디 많습니까? 구미, 거제, 울산, 김해, 창원, 통영, 우리나라 주요 산업 도시들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서 내 보증금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전화가 오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되고 싶으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자, 요 내용을 잠시 뒤로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배당 분석의 필요성. 제가 이 표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우리는 권리 분석하고 이 물건을 사서 수익을 얻고 사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려면 낙찰자와 가장 밀접한, 권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가 되는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임차인, 소유자일 수도 있겠지만 점유자. 자, 그 중에서도 임차인. 자, 이 둘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면 낙찰자는 이 임차인 입장에서의 권리 분석. 자, 이 임차인 입장에서의 모든
이해관계들 사이의 그 사람의 권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제가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임차인 장호택,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그리고 돈 받는 최선 순위, 1순위는 임차인입니다. 얼마가 낙찰이 되든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10원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고, 이 임차인 장호택은 자기가 받아야 될 돈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한 채 배당을 받게 되겠죠. 소유자 정유진 씨는 할 말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고 뭐 그럴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공시송달로 주로 많이 하죠. 예. 이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죠. 예.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고, 이 장호택 씨의 잘못은 언제나 이 부동산 가치가 이 정도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신 것이고, 그리고 전세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잘못된 믿음, 자, 그것은 임차인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이 오늘날 이러한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많이 권리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장호택 씨 입장에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상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로 가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자, 대항력 있죠? 이 보증금 1억 6,500원. 낙찰 받는 사람이 모두 전액 인수해야 됩니다. 즉 1억 2천에 낙찰이 되었다. 1억 2천 낙찰이 되었다. 그럼 이 1억 2천은 이 사람이 배당받겠죠. 물론 경매 집행 비용과 기타 다른 금액은 다 빼겠습니다. 일단 빼고, 그러면 4,500을 또 내줘야 되는 거죠. 내줘야만 이 사람은 나갑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대로, 자, 우리 사회, 이 섞여 사는 사회에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1억 3천에 낙찰되면 또 3,500 내줘야 됩니다. 지금 감정이 1억 3천이고 최저가는 뭐 9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억에 낙찰 받으면 6,500을 내줘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부동산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매매하면 뭐 1억 2천, 뭐 1억 1,500, 뭐 1억 1,600, 뭐 이런 금액에도 매물이 많이 있는데, 왜 이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또 이 금액에 모자라는, 다 못 받는 금액을 인수하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즉, 이 물건은 살려면 1억 6,500, 만약에 경매 집행 비용까지 한다면 약 1억 7천만 원이 실제로는 들어가야 되는 집이다. 이때 시세죠. 1억 7,100. 정말 어리석은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보겠습니다. 임차인 장호택 씨 1억 6,500만 원. 자, 이 금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줘야만 명도가 된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집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시세가 뭐 1억 2천인데 이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매매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자, 분석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채권자는 나다. 이 사람은 연락 안 된다. 누가 낙찰받은 제발 높게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인수해달라. 자, 근데 그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 집은 내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1억 7천 정도에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 임차인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입찰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임차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자, 자기가 그 집을 낙찰받은 경우,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의 소멸 여부. 자, 1억 6,500에 대한 임대인의 그 채무는 어떻게 되냐?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을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죠. 낙찰받는 경우죠. 이거 누가 낙찰받겠습니까? 이거 임차인이 낙찰받는 거에는 방법 없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 즉 주인하고는 앞으로 낙찰받으면 할 일이 없다는 거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자, 이 임차인 당의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즉 1억 6,500을 받아야 되는 그거 책임을 낙찰자가 가져가죠. 자, 그럼 임차인이 낙찰자가 되면 그건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혼동하여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 권리 분석입니다. 경제적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1억 6,500이라는 보증금, 그 벽을 지금의 시세로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고, 결국은 저 집의 소유권은 임차인이 가져가야만 하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참 다르게 보입니다. 또 채권자 입장에서, 또 소유자 입장에서, 그렇게 모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